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람 안녕입니다. 오늘은 각막 혼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드리겠습니다. 각막은 이 눈 가장 바깥에 우리가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이 홍채를 덮고 있는 막입니다. 렌즈 같은 이런 모양이고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라식을 해서 우리 굴절률 이상으로 인한 근시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제 깎아내는 겁니다. 눈의 구조는 가장 바깥이 이 홍채 유해가 각막, 눈 주변 검은 동자 옆에가 결막, 그 안에 들어가면 시꺼먼 홍채, 그 안에가 들어가면 모양채, 또 들어가면 수정채, 그 다음에 유리채, 망막, 맥락막, 그 다음에 신경이 대뇌 후두부에 가서 우리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신경이라는 전선 다발을 통해서 대뇌에서 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망막이라는 이 조직에 수많은 혈관과 수많은 광수용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 다음에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순식간에 이런 정보들이 머리에까지 인식하게 됩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이 각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환자분이 눈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각막이 혼탁이 왔을 때, 또 수정체가 혼탁이 왔을 때, 망막의 시신경 이상으로 망막이 제 기능 신경이 제 역할을 잘 못할 때,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신경이 제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원인, 각막 혼탁. 각막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렌즈로 비유하면 렌즈는 투명하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때가 묻듯이 뭐가 달라붙듯이 해서 혼탁해지는데 주변부가 혼탁해지는 경우와 중심부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부가 혼탁해지는 것은 각막의 주변부 혼탁은 시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잘 보이긴 하는데 주변부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혼탁하게 나오고, 혼탁한 것이 주변부로 안 끝나고 중심부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혼탁해지는 정도가 그 상태에서 멈춰 있지 않고 갈수록 커져서 중심부를 이제 혼탁하게 오게 되면 중심부로 봐야 되는데 혼탁한 것이 있으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할수록 더 두꺼울수록 이제 시력이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막 이식이라는 걸 해서 렌즈를 바꾸듯이 각막을 바꾸게 됩니다. 또 각막 이식에 이제 적응증이 있고 또 이제 합병증, 그걸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인이 또 이제 나타나는 증상, 알러지 반응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가 각막은 왜 혼탁해지는가? 왜 우리가 항상 병을 알아볼 때는 왜, 어떻게, 무엇을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병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막 혼탁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혼탁해지는가?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비비거나 콘택트 렌즈를 갈아 낀다고 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또 외상이나 타박에 의해서 여기를 다치거나 각막을 다치거나 그러면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아물면서 이 각막이 렌즈가 소위 말하면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각막이 혼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 각막염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낫는 와중에 또 이제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각막 혼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염증성, 그 다음에 외상성, 그 다음에 원추 각막이나 선천적으로 이제 각막이 영양증이나 각막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렌즈가 일정한 두께여야 되는데 각막이 영양증이라는 것은 각막의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아주 얇아지고 예민한 겁니다. 각막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막은 또 이제 투명한 렌즈이기 때문에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어디서부터 공급하냐면 우리 눈물로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각막과 결막을 적시고 코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눈물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눈 안에 있는 안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의 눈물은 여기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된다면, 저 눈 안에 있는 눈물 안방수는 모양체라는 곳에서 밖에서 생기는 눈물의 양과 똑같은 양만큼 안에서 똑똑 이렇게 떨어져서 눈 안을 적시면서 각막에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또 이렇게 섬유질하는 통로, 눈물구멍 같이 섬유질하는 통로를 통해서 안방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과 눈 안쪽의 안방수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외부적인 균이나 먼지를 씻어내면서 망막이 깨끗하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 혼탁이 있게 되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외부적인 가장 최전방이고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오면 눈 먼저 감게 됩니다.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특히 여성분들 뭐 눈썹까지 이렇게 막 화장을 하고 막 늪에도 시꺼멓게 칠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각막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두께의 일반인의 각막은 그런 것이 닿아도, 화장품 이렇게 시꺼먼 거 이렇게 이런 게 닿아도 눈물로 씻어내고 각막이 건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막염을 앓고 있거나 또 각막 혼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또는 어떤 뭐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눈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해서 그 가루들이 눈 각막에 가게 하는 것은 병을 만드는 겁니다. 또 각막은 아주 이렇게 렌즈 같은 거기 때문에 자외선, 우리 햇빛이나 이런 자외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뜨거운 열, 뜨거운 빛, 뭐 우리가 이제 영화 찍을 때 뭐 이렇게 조명 비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조명 막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뜨거운 곳에서 생활하거나 또 주방에서 막 뜨거운 요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뜨거운 불을 자꾸 쐬야 되는 분들, 각막이 뜨겁고 건조하고 마르고 각막에 상처 생기고 상처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각막에 자꾸 더 안 좋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막 혼탁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각막을 위생적으로 할 것, 먼지나 미세먼지 또는 더러운 환경 또는 이 좋지 않은 화장 또는 눈을 비비거나 자극 주는 것, 눈 주변은 눈동자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동자는 아주 약합니다. 여기서 좀 세게 누르면 저 안에 있는 유리체까지도 망막까지 자극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의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눈 주변 눈동자를 뭐 세게 눌러가지고 유리체에 이 섬유질이 떨어져서 비문증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 자극 주지 않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화장품, 가장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화장 시커멓게 하시는 거, 칠하는 거 하지 마시고 눈에 자극적인 거 피하시고 먼지나 미세먼지 또는 이렇게 청소할 때 뭐 이렇게 빨래 넣을 때 이런 거 눈에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끔, 특히 자외선, 햇빛 자외선 세면은 각막 혼탁이나 백내장의 큰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그런 걸 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그런 음식으로도 매운 거, 짠 거, 열나는 거, 자극되는 걸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싱겁게 드시고 특히 해조류, 굴이나 조개나 문어나 이런 해조류, 싱겁고 담백하고 피를 맑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주 이 인공 눈물이나 눈 각막을 좀 씻어주는 거. 눈이 건조하면 각막이 건성각 결막염이라고 해서 더 눈이 이물질이 달라붙고 더 눈이 불편한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각막 혼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꼭 치료를 하면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같이 지켜주시면 많이 좋아지고
각막 이식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막 이식으로 끝난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를 받으시고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